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저를 비웃던 시어머니는 결국 법원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퇴근이 늦어졌고 휴대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 많다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쳐 있었고 남편에게 소홀했던 건 아닌지 오히려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언제까지 그 여자랑 같이 살 거야? 어머님도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잖아.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회사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괜히 버티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어. 좋게 끝내는 게 서로 편하잖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젊을 때 새 출발도 할 수 있는 거지.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 그리고 무심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위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과 당하고만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진, 호텔 예약 문자, 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와의 메시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압박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참 살펴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명확하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몇 달 뒤 법원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원 복도에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끝까지 가봤자 얻는 건 없어. 괜히 애만 불쌍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조정실에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준비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판사는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손에 쥔 가방끈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저는 처음으로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잠시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아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시어머니는 입술만 떨 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너무 독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조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있다가 결국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지켜냈습니다.